2025년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보내주신 한국 증시 마감 자료, 이걸 바탕으로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맥점들, 그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앞두고 다들 좀 숨죽인 그런 하루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아요. 코스피는 강보합, 살짝 올랐는데 코스닥은 또 내려서 방향성이 좀 엇갈렸죠. 겉으로 보기엔 좀 조용해 보여도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정 테마들 움직임은 아주 그냥 활발했습니다. 네, 전형적인 차별화 장세.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점, 어떤 이야기가 시장을 움직였나, 투자자들은 또 어디로 향했나,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림부터 좀 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샀는데도 상승폭은 0.18% 정도? 네, 상승폭이 크진 않았죠. 3,200선 안착에는 결국 실패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으면서 상승폭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아, 개인들이 팔았군요. 네.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 매도세가 좀 이어졌어요. 그래서 0.36% 하락해서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라 코스닥에서 이 개인과 기관의 수급 방향이 딱 정반대였던 점.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네요. 코스피는 외인 기관 매수, 개인 매도, 코스닥은 반대. 근데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더 많았다고요? 그러면 지수는 그냥 그럭저럭 버틴 것 같아도 실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꽤 차가웠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상황이죠. 지수하고 체감 경기가 좀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히 좀 주목받았던 쪽은 어디였을까요? 단연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오늘 제일 뜨거웠죠. 아, 맞아요. 이거 정말 뜨거웠죠. 이래면은 다음 주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발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그냥 기대감이 폭발한 거잖아요. 네. 최근에 또 미국 하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된 것도 같이 영향을 미쳤고요. 아, 미국 소식하고 맞물렸군요. 그렇죠. 글로벌 흐름에 우리도 발맞춰야 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미투원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갔고. 상한가요? 와. 네. 카카오페이는 여기에다가 또 골드만삭스가 지분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10% 넘게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야,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 움직임이 단순한 테마주 급등 이걸 넘어서 우리 금융시장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조급함, 기대감, 이런 게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당신의 투자 관점에서 이게 그냥 단기 테마로 끝날지 아니면 금융혁신과 규제 사이에 어떤 줄다리기, 그 신호탄이 될지 이런 거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항공기 부품주들 이쪽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항공기 부품주요. 아, 그 얘기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카드로 보잉 항공기 구매를 딱 거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부품사들이 수혜를 입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커진 거죠. 네네. 그래서 하이즈 항공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와, 정치적인 발언 하나하나가 진짜 이렇게 즉각적으로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치네요. 참, 시장은 여러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은행하고 조선 쪽도 분위기 괜찮았다고요? 네, 은행들은 주요 은행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좋았어요. 오, 호실적이군요. 네, 그리고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래서 HD현대 마린엔진이나 한화엔진 같은 조선, 또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신고가를 막 경신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실적 좋고 정책 기대감까지 있고 또 마저 떨어진 거죠. 네. 이렇게 우는 쪽이 있으면 고개를 숙인 쪽도 당연히 있었겠죠. 특히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은 좀 힘을 못 쓴 것 같아요. 네, 그 배경에는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가 좀 크게 작용했습니다. 아, 미국 증시, 테슬라랑 인텔인가요? 맞습니다. 테슬라하고 인텔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그 소식이 거의 시차 없이 국내 관련주 하락으로 바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와, 근데 미국 기술주 실적이 다음날 우리 증시에 이렇게 바로 영향을 준다니. 진짜 그 글로벌 기술주 흐름하고 동조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가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식들도요. 하이브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관련 사법 리스크 예. 이런 게 다시 좀 부각되면서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또 개별적인 움직임도 있었죠. 신규 상장한 유로핏이 갑자기 급등하고 네, 유로핏 급등했고요. 또 자자주 소각 결정한 아머센스 여기도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기업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꽤 활발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시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큰 변수를 앞두고 전반적으로는 관망세. 하지만 그 속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같은 어떤 정책 기대감, 네, 정책 기대감. 그리고 특정 외교나 무역 이슈, 또 기업 실적 이렇게 명확한 재료가 있는 테마들은 아주 강하게 움직였다. 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미국 기술주 실적 발표 같은 해외 변수에는 여전히 좀 취약한 모습도 보여졌고요. 맞습니다. 외부 요인에 민감했죠. 자, 이 정보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점을 좀 시사할까요?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이렇게 시장을 누르는 환경에서도 구체적인 뉴스나 정책 기대감이 어떻게 특정 분야의 투자 심리를 확 흔드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오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장이 무역 협상이라든지 해외 기업 실적 같은 대외 변수에 크게 이렇게 좌우될 때 말이죠. 그럴 때 국내 정책 기대감이나 개별 기업 뉴스 같은 내부적인 동력, 이건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 것, 그리고 개별적인 기회를 포착하는 것, 그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네,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